34번의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내용인데 The availability heuristic 하면은 availability 이게 가용성이죠. availability 자, heuristic 가용성 heuristic이란 말은 언급하는 겁니다. 뭐를 흔한 실수를 우리 뇌가 저지르는 가정함으로써 본보기나 얘가 마음에 쉽게 떠오르는 본보기가 자 또한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지배적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떤 실수를 말하는 말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 그것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결정을 한다라는 거 기초에서 최신성 사건의 최신성에 기초해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 판단합니다. 그 횟수와 어떤 무게를 규모를 사건의 횟수와 규모를 잘못 판단합니다. 최근에 일어났었던 사건의 규모와 횟수를 잘못 판단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에 따르자면은 관리자들은 수행하는데, 자, 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은 종종, 뭔가 희생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에, 희생자가 된다라는 거는 가용성 휴리스틱에 빠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야. 최신성인데 사건의 최신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감독관의 의견에 실적 평가 기간 동안에 최신성이 영향을 주는데 관리자들은 좀 더 많은 무게를 실른다라는 것은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야. 실적에 대해서 3개월 실적에 대해서 평가 기간에 앞선 3개월 실적에 대해서 최신 3개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무게를 둔다라는 겁니다. 뭐보다는 이전에 9개월간의 평가 기간 9개월 이전의 실적보다는 왜냐하면은 정답은 4번이죠. 최신의 얘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력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말은요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의 손쉬움, 회상의 손쉬움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의 어떤 사건에 있어서 손쉬움인데 기억의 손쉬움은 제시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좀 더 쉽게 기억이 되면은 당신의 기억 속에 당신은 생각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다. 좀 더 높은 가능성으로 일어날 것이라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35번. 반마케팅의 목적 35번입니다. 마케팅을 거꾸로 하는 거. 마케팅 관리는요,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나돈이 A 버더스 B 찾아내는 거, 증가시키는 거,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꾸는 거야. 자, 심지어 그 수요를 줄여버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마케팅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룰루 지역은요, 아마도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올라가기를. 자, 그러면 데인트리 내셔널 파크 인 노스 퀸슬랜드 지역의 이 국립공원은요 너무나 붐빕니다. 관광 시절에는 전기 회사가 때때로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하는 데조차. 자, 어떤 정점의 어떤 사용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그리고 다른 경우에 과도한 수요에서 필요한 마케팅 전략은 디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마케팅, 반마케팅인데 줄여버리는 겁니다. 수요를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상하려고 손실을 공급의 증가. 자, 3번은 빼버려야 되고 3번은 빼버립니다. 35번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The aim of demarketing 반마케팅의 목적은요 아닙니다. 완전히 수요를 파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only to 오직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또는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때로 심지어 또 다른 제품으로. 따라서 마케팅 관리는요 노력합니다. 영향을 주려고 그 수준의 타이밍에 그리고 수요의 본질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는 조직이 성취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되겠죠. 자, 35번 반마케팅. 그 다음에 36번 시간을 지키는 것은 시간에 복종하는 게 되었다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Invention of the mechanical clock 기계시계의 발명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도승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살았습니다. 본보기가 되었던 어떤 질서와 일상의 본보기가 되었던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had to keep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뭐뭐 하도록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자 규칙적인 간격을 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7번의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 중 예약된 기도를 위해 예약된 초기의 시계는요 nothing more than 자 only죠 고작 어떤 추였습니다. 매달린 밧줄에 매달린 추였습니다. 감겨진 회전하는 드럼통에 감겨진 밧줄에 매달린 그런 추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지켜봄으로써 길이를 그 추가 달린 밧줄의 길이를 지켜봄으로써 그 발견인데 어떤 이게 펜들럼이라는 게 그거죠. 흔들리는 추죠. 흔들리는 추의 발견이라는 거 17세기의 발견이 이끌었습니다. 아주 폭넓은 사용을 시계의 폭넓은 사용을 이끌었고 엄청난 대중의 시계를 이끌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변했습니다. 뭐로 변했냐면은 시간에 봉사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자, 서빙 복종하다라고 봅시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에 복종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계를 발명함으로써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적인 시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그들의 타고난 신체 시계라기보다는 그들은 식사 시간을 정해서 먹게 되었고 뭐뭐라기보다는 그들이 배고플 때라기보다는 그리고 잠자리 들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뭐뭐라기보다는 그들이 잠이 올 때라기보다는 심지어 피리아디컬스 전기 간행물과 패션이라는 것도 이열리로 되었습니다. 연관으로 되었습니다. 세상이요 아주 질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37번 우리의 편견과 싸우기 위한 적절한 반편견 전략의 선택.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편견을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하려고 편견이 가지는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객관성에 있어가지고 해로운 영향 그리고 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편견이 주는 어떤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편견 자체를 싹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C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When one of our cognitive pages is activated. 언제 우리의 인식의 편견이 활성화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그 편견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편견이 가지는 우리의 결정 내리기 과정에 우리의 삶에 편견이 가지는 영향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편견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시행한 다음에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를 그것이 우리가 희망했던 방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옮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전략을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until 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38번 인간과 컴퓨터 결합에 의한 시너지에 대한 내용. 주어진 문장이 어디에 들어갈지 맞추는 거죠. 컴퓨터는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식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단계를 공식화시킬 수 없습니다. 뭐뭐 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인간에 의해서 라는 문장이 어디 들어갈까?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 컴퓨터가 오직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지시를 인간이 내린 지시만 수행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도. 그러나 컴퓨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걔네들은 없습니다. 상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합하는 건데 그 힘을 이러한 기계의 힘을 인간의 힘과 결합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너지라는 것은 발생하는 겁니다. 결합할 때 combined resource produce 결합된 자원이 생산할 때 결과값을 뛰어넘는 더하기 합계를 뛰어넘는 결과값을 초래할 때
자,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자, 결과값을 똑같은 자원이 개별적으로 채택되어진 똑같은 자원의 결과값의 합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게 시너지라는 겁니다. 컴퓨터는요, 자, 빠르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이거. 자, 컴퓨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터는 그러나, 자, 독립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공식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프로그램 되지 않는다면 인간에 의해서, 심지어 정교한 인공지능의 경우에서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컴퓨터로 하여금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실행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학습한 것을. 자, 초기에 프로그램이 반드시 행해져야 됩니다. 인간에 의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인간 대 컴퓨터의 결합이라는 것은 허락합니다. 결과물을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 인간의 생각이 전송될 수 있다. 효과적인 과정으로, 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전송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8번이었습니다. (40번) 사회화를 통한 상호성 규범을 이야기합니다. 사회화를 통한 상호성 규범? 와닿지 않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왜 우리는 도와줍니까? 자, 하나의 널리 유지된 관점은요,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 상호작용에. 자,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는요,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보상을. 그리고 자,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희생을. 즉 플러스를 최대화시키고 마이너스를 최소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 설명은요, 그것을 부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설명이 아니라 회계학에서는 그것을 부릅니다.
코스트 베네피트 비용 자 이익 분석이라고 부르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부릅니다. 공리주의라고 부르고,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whether to donate blood, 자 피를 공급해라, 기부하다, 헌혈을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한다면은 당신은 아마도 자 무게를 재어볼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거, 불편한 거, 그리고 걱정이라는 것을 뭐뭐에 대한 반대로, 이익이 되는 부분에 반대로 줄어드는 죄책감, 그리고 사회적 승인, 그리고 기분 좋음, 이런 거하고 다 재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보상, 즉 플러스적인 것이 자 마이너스적인 거를 초월하면은 당신은 돕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생각합니다. 뭐라고? 우리는 돕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규범을 통해 가지고 자 처방하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지를 처방하는 규범을 통해 가지고 사회화가 되었기 때문에 남을 돕는다. 사회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학습합니다. 호혜주의의 기준을 학습합니다. 기대치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 피해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우리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호혜주의는, 상호이익주의는, 이익주의의 규범은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주도록 강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주도록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라는 거야. 한 가지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가지고 이익이 될 때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자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라고 사회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회화를 통한 상호성 규범, 남을 도와주는 규범을 이야기하는 글이다라는 거. 40번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41번,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 장문이죠. 회복과 유지 보수의 중요성입니다. 회복과 유지 보수의 중요성. 자, 정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조직이 수입했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능력을 가진, 생산하는,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수입했습니다. 더 적은 가격으로 자 수입을 했습니다. 관리자가 책임이 있어, 한 관리자가 책임졌습니다. 대량 생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어떤 할당량을 맡았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어떤 이용성을 가지고 그 기계를, 새로운 기계를 풀 가동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는 24시간 7일 동안, 자, 일주일에 7일 동안 최고의 어떤 능력으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운타임, 뭔가 쉬는 시간 따위에는 회복을 위한 어떤 휴식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유지 보수 시간을 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는 새로운 기계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했습니다. 결과물을 계속해 뽑아냈습니다. 따라서 그 조직의 이익도 치솟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자는요, 뭔가 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after some time,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관리자는요, 자 프로모티드, 승진을 했고, 자 정근에 갔습니다. 다른 지점으로 새로운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자리에 책임지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 지점을 운영하는 거 책임지기 위해서. 하지만 이 관리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엄청난 이용성을 가지고, 그리고 위다 뭐뭐 없이, 어떤 쉬는 시간, 유지 보수를 위한 기계의 쉬는 시간 없이 많은 부속들이,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낡아버렸다, 그리고 필요하다, 대체되거나 수리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리자는요, had to put significant time and effort,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수리와 유지 보수에, 그 기계에. 그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더 낮아진 생산성이라는 결과. 따라서 이익의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좀 더 이전의 관리자는요, 오직 신경 쓴 겁니다. 목표만, 생산이라는 목표만 신경 썼고 무시한 겁니다. 기계는 무시했습니다. 비록 그가 단기간에 좋은 결과는 얻었다 할지라도. 하지만 결국에는 not giving attention to recovery,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회복과 유지 보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장기간의 부정적인 결과라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지. 41번, 42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